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경영학부의 최우재 교수입니다. 무엇보다 청주대학교 경영학부에 입학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반갑습니다. 저는 경영학부에서 인적자원 관리론, 또 조직행동론, 리더십 이론과 같이 인간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대학 생활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쯤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산했을 때 4년간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 또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떠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꽤 다양한 종류의 자본들을 이미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또 대학 생활을 통해서 그런 자본을 더욱 축적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학생활의 경제적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억 2,900만 원부터 1억 4,9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제적 가치로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개인마다 편차가 좀 있을 것이고, 또 학교나 학과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최소한의 경제적 가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금액을 산출하게 된 산출 근거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단 산출 근거의 구성 내용을 보면 직접 투자금과 기회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접 투자금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등록금, 그리고 교재비와 용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의 경우는 300만 원 초반대부터 한 600만 원대까지 학교나 학과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걸 8학기 동안 계산했을 때 2,800만 원에서 한 4,80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교재비와 용돈을 합쳐서 월 30만 원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 한 만원꼴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온 직접 투자금이 한 4천만 원 초반에서 한 6천만 원 초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기회비용입니다. 대략 한 8,70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2개 또는 3개의 선택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했을 때 포기 안 했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기회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만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서 뭔가 소득을 발생했을 때, 소득을 만들어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득의 규모를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4년간 만약에 일을 한다면 8,7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산정을 해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여기에 제시된 금액은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아마도 실제적인 대학생활의 경제적 가치는 직접 투자 비용에서도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회비용도 더 커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4년간의 시간을 대학에서 보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투자 금액을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이나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경제적 가치를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의의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4년간 대학에 투자하는 시간과 금전적 가치는 대학 졸업 이후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회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려지는 비용이 아니라 축적되고 미래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금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투자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누적이 되어서 더욱 크게 돌아올 겁니다. 자, 이게 대학 생활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보물상자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는 어떤 자본을 또 축적해 나가야 할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자본이라고 한다면 어떤 재화나 용역과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효용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미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본은 투자금의 성격이 있어서 미래의 가치 창출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비용 또는 어떤 금액을 투자해서 미래에 더 큰 가치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자본이라고 한다면 금전적 자본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자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본에는 금융자본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또 심리적 자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더 많은 가치를 가져온다라고 했는데 금융자본 역시 현재 저축하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1년 후, 10년 후 투자 금액보다 더 큰 가치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인적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통해서 습득하게 될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1억 2천만 원이나 1억 4천만 원, 5천만 원의 금액을 투자해서 훨씬 더 많은 미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적 자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본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자본은 심리적 자본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잠재력이나 에너지와 같은 것이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나 과제에 대한 자신감,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담는 희망이나 낙관성, 그리고 정서적 불안, 불만 이런 것들이 아닌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어려움에도 또 문제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 이런 것들이 긍정 심리 자본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이런 심리적 자본은 개인의 학업성과 개인의 업무 성과, 심지어
개인의 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경우에 학업이든 개인의 업무든 또는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 자본을 더욱 굳건하게 축적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죠. 2021년 현재와 여러분이 졸업을 하게 될 2025년 정도의 시점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 대학교 4년 동안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금융자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또 긍정심리자본 모두의 영역에서 축적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학 생활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본을 축적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은 잠재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게 보이시나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뭔가 담아낼 수 있는 용기 또는 컵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건 이 그림은 무엇이 보이시나요? 나이 젊은 여인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나이가 많은 중년의 여성이 보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요? 네. 동일한 지금 세 개의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맨 첫 번째 경우에 사람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뭔가 용기가 보이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어떤 사람의 눈에는 나이 든 중년의 여성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젊은 여성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림 역시 어떤 사람의 눈에는 토끼가 보이고요.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매와 같은 새가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또 재밌는 건 우리는 동시에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다른 게 보입니다. 참 흥미롭죠.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재력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보면 저 라저 베니스터라는 영국 출신의 중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2018년에 이제 작고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의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에 대한 신체적인 기능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육상 선수 활동도 병행했었는데요. 1954년 그 시점에 1마일 달리기에서는 4분벽이 마의 경계선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4분벽을 깨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4분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1.6km를 달릴 때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또 오랜 기간 동안 도전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저 베니스터라는 이 선수가 54년도에 3분 39초 06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4분대의 벽을 넘어서게 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넘지 못했던 이 기준이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라저 베니스트가 4분대의 벽을 넘어서자마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1개월 후에 10명이 4분대의 벽을 넘어서고 1년 뒤에는 37명이 4분대의 벽을 넘어서고 2년 후에는 심지어 300명이 그 어렵다고 했던 4분대의 벽을 인간의 능력으로서 절대 넘어설 수 없다고 단정했던 4분대의 벽을 불과 2년 후에는 300명이라는 사람이 돌파하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 또는 경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계나 한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한계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는 무엇인가의 가정 또는 경계 이런 것들을 깨부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전제를 깨부셔라 해서 가정 파괴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합니다. 네. 2번째는 이겁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운데 아이가 있고 왼편에 타인, 오른편에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때때로 신경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매우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비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들은 나 자신을 평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는 매일매일 본인의 성격이나 능력이나 태도나 가치관 등등에 있어서 또는 심지어 외모까지도요. 마주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데도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많아야겠죠.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목표는 목표일 뿐 뭔가 목표와 계획과 실행이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국면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되겠죠. 예. 고등학교 또는 뭐 그 이후에 재수나 삼수를 한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예. 과거의 여러분 또는 현재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을 넘어서서 또는 한계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대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동시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세 가지의 사실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대학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또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영학부의 모든 교수님들과 또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고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청주대학교 경영학부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